광개토 대왕비 12번째 시간입니다. 그 광개토 대왕비의 점획은 조금 특이합니다. 오른쪽 글을 연자 개견부에 있는 점획은 약간 둥글게요. 기필해서 다시 방향전환, 이쪽으로 또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서 가운데서 수필합니다. 그 다음 아래의 불화점도 기필하고 방향전환,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수필하고요. 오른쪽 마지막도 방향전환, 다시 방향전환해서 가운데서 붓을 수필합니다. 자, 이 후자의 오른쪽 이런 부분들은 기필해서 여기서 방향전환, 다시 기필하고 방향전환, 방향전환하고 여기서도 방향전환. 이쪽에서도 와서 기필하고 방향전환해서 수필합니다. 그래서 붓을 중봉으로 운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자, 이 책받침을 보면요, 이 광개토 대왕비의 책받침은 조금 특이합니다. 자, 두 번째 기필 쭉 내려와서 여기서 붓을 완전히 방향전환, 다시 한번 방향전환, 다시 한번 방향전환해서 중봉이 되면은 그때 서서히 운필합니다. 이 정도는 뭐 방향전환 안 해도 되겠죠. 그리고 마무리할 때 붓을 그대로 해봉하면서 수필합니다. 자, 점액은 여기 왼쪽 삼수변 점액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첫 점액은 기필하고 방향전환, 다시 방향전환, 제자리에서 방향전환. 두 번째 핵은 한일처럼 하되 방향전환해서 그냥 조금 씁니다. 운필을 합니다. 세 번째 핵도 마찬가지겠죠.
한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핵 할 때 만나는 핵에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해서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서 운필을 합니다. 어조사어의 마지막 점액 두 핵을 서로가 약간 다르게 합니다. 방향도 다르고 운필하는 필압도 다르게 합니다. 그래서 예술은 늘 같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. 자, 불자에서 내리끄는 핵 두 개를 수핵을 서로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, 첫 핵은 약간 왼쪽, 두 번째 핵은 약간 오른쪽으로 붓을 운필합니다. 자, 허를 유에서 마지막 핵 기필하고 방향 전환해서 운필을 합니다. 여기서 전, 절, 다시 전, 절 해서 쭉 운필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붓을 해봉하면서 수필합니다. 그래서 전, 절, 전, 절 이렇게 해줘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곡자에서요, 이런 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약간,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, 이런 핵은 최대한 기필하고 방향전환하고 해서 최대한 붓을 천천히 운필해서 붓을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.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. 기필하고 방향전환 딱 되면은 천천히 해서 붓을 운필해 줘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비는 그 예서지만 일반 중국에 있는 예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그걸 참고하시고 이 대부분 다 전서필법으로 썼거든요. 그래서 전서를 공부해야만이 이 광개토대왕비를 소화가 됩니다.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.